지하화, 무상화, 말엔 말, 공약엔 공약,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공약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총선이 7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각 대표급들 인사의 공약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지하로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신철도가 정말 지하화돼서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멋져질 것 같아요.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상상을 반드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소득을 제한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수원 지역을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지역을 이분하고 있는 지상이 지나가는 철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동선이 분리된 것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출생 기본 소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하다 싶을 때까지 대학 등록금까지 무상화할 수 있다. 무상 등록금 얘기가 나온 셈이죠.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 상부 공간, 주변 부지 통합 개발, 자녀 출산 시 목돈 분할 지원, 목돈, 출생 기본 소득, 대학 교육비 무상화 꺼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로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원 마련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재원은 차차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답변.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카 돌리겠다는 거냐? 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출생 기본 소득을 두고요. 자, 그러자 이번엔 철도 지하화를 두고 민주당에서 재정 건전성 내팽개친 포퓰리즘 정책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간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학 교육 무상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공약 비판은 우리 그 성춘 부의장, 정책위 부의장으로 계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롤을 넘겼어요. 네. 한동 비판 네가 해라. 나는 이재명 때린다. 이재명 대표 참 나쁜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저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재원에 대한 고민을 안 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죠. 차차 마련하자. 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저는 특히 대학 무상교육에 관해서 드리고 싶으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학력 인플레로 인해서 고학력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잖아요. 그게 갖고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이 대학 교육까지 다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취업 늦어지고, 결혼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저 고학력자가 양산이 되면 노동시장에 미스매치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이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은 중소기업에 취업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 지금 현재 이 구조조정되고 문 닫아야 될 대학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 문 닫아야 될 부실 대학들이 계속 연명하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재고를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출생률, 출생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뭐 과다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 목돈 주자. 네, 그 말씀에는 동의해요. 우리가 지금의 출산율,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데는 투자를 해야 되지만 저런 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수희 전 의원이 다른 장관도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출신이기 때문이죠. 한동훈 비판 네가 해라. 네. 방금 진 장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적 비판보다는 그 대응하는 방식이나 말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정책, 철도 지하화 공약은 그당 2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내세웠던 공약이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했었고 한 민주당의 법안 발의한 것만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 의견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서 같이 통합해서 그 특별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에 수도권 시도당이 모여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한 39조 6천억 정도 들 거라고 했었고 국토부에서 예상하는 또 안은 한 65조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거 뭐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로남불식 지금 정책 발표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비판하는 방식이 그 법카로 할 거냐? 법카로 돌려먹을 거냐? 저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또 되물어야 됩니까? 뭐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그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철도 지하화 공약은 뭐 검찰 특활비로 할 겁니까? 이런 식의 정치를 좀 희화화시키는 것을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하시는 거는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좀 비아냥거리는 뭐 워딩이나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비판하고 좀 자제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로 그러면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고 아니면 다른 복지 정책에 대해 지적하실 거면 다른 복지 정책 방향,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정치를 희화화시킵니까? 저는 이 정치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철도 지하화를 하면은 그 지상에 유류 부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가 수원 천천동이에요. 가면은 경부선 철도가 수원이라는 도시를 이제 동서로 가르고 있습니다. 거기를 근데 철도를 지하화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깊이 파서 뭐 대심도로 놓는다. 그러면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거의 없고요. 그 땅을 그러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상에 개발 사업을 해서 그걸 이제 그렇죠. 민자 유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지역 못 하신 말씀은 라방에서. 라방에서. 2시간 하면 좋은데 오늘. 아까 표현 얘기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피습을 암살 테러라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탓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독재 청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둘째,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예비 후보자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하고 초밥 사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가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